녹화 누르고 잠시 누를게요. 그러게요. 아, 녹화를 빼먹었네요. 맨날 녹화를 빼먹어서, 이거, 아, 녹화됐다. 그래. 녹화됐고. 자, 이제 보면은, 녹화 눌렀고, 그, 간병인 사용일당을, 어, 그, 10으로 올렸습니다. 그래서 그, 요양병원을 5만 원에서 2만 원으로 올렸고, 그 주계약이 지난달에는 300부터 했는데, 이번 달에는 부터는 100만 원부터 가능합니다. 그래서 어 제가 볼 때는 그 KB 라이프가 현재는 간병인에서 가장 괜찮은 것 같아요. 그다음에 KDB 생명은 그 뭐 큰 변동 없고 매트라이프에서 특이한 거 나왔어요. 특이한 거. 매트라이프에서 어떤 게 나왔냐면 그 3년 종신보험이 나왔습니다. 3년. 그래서 이게 좀 특이한데 3년 종신보험이 나왔습니다. 3년. 그래서 이게 좀 특이하고 그다음에 그 모두의 달러 종신보험에 그, 그 뭐 여러 가지 특약을 붙였는데 그 특이한 점은 이 달러로 가입을 할 수 있게끔 해놨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달러로 이렇게 됩니다. 달러로 이게 좀 특이합니다. 특이. 그래서 달러로 떻게 보면은 어차피 이제 해외 중입자를 고려할 때는 달러가 오히려 더 나을 수도 있겠다는 좀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달러로 좀 했고 교보생명에서 고당 대통을 출시했는데, 이거 고당이 500, 예, 500 맞죠? 500만 원 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고당 대통 찾으신 분들은, 어, 교보생명 잘 안 하시긴 하지만, 한번 이번 달에 한번 교보생명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교보생명 한번 보시고, 그다음에 교보생명, 그럼 농협생명은 뭐 지난달과 변동사항 없고 동양생명은 이번 달에 이 동양생명도 지금 보면은 이 항암방사선 기갑 제외를 보장하지 않는 걸 합쳐가지고 최대 합산 7천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 중입자가 1억 2천이 가능한 플랜을 만들었습니다. 그다음에 나이나 생명은 뭐 큰 변동사항 없고 미래에스 생명은 뭐 부정맥 아이 사고를 5천까지 1천만 원짜리 500에서 1천만 원 올렸다. 뭐 이거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삼성생명은 뭐 큰 변동 없습니다. 신한도 변동 없고 푸본도 뭐 큰 변동 사항은 없습니다. 그 고당 대통령 이제 찾으시는 분들 중에 그 다른 것보다는 이제 고지혈증이 대부분 이제 많이 빠져 있거든요. 근데 이제 고지혈증 100만 원 들어가는 회사들이 군데 좀 있긴 있는데 그 뒤에서 같이 한번 볼게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푸보입니다. 푸보는 어, 고당 대통령 300인데 그 고지혈증 100만 원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참고로 그 항암 호르몬제 치료가 많이 이번 달에 좀 줄었거든요. 근데 안 줄은 회사들이 좀 있어야지. 역시 이제 항상 예외가 있죠. 그래서 예외가 있는 그 회사 중에 하나가 이제 푸본입니다. 푸본. 앞서 그 건너뛰었는데 KB라이프 역시 한도가 계속 그 유지되고 있는 회사입니다. 처부 변동사항 없고 하나생명은 신상품 두 개가 나오긴 했는데 이게 좋다고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근데 일단은 우리 지에서는 물론 이제 이 상품 제가 그러니까 주관적으로 봤을 때는 나쁘진 않은데 문제는 이 항상 이 보험료가 일반 우리가 판매되는 것보다는 좀 비싸요. 그래서 그 대신에
그 환급금이 있다. 이런 상품들을 찾으신 분들이 간혹 있거든요. 근데 그런 분들이 이제 그 하나생명 이 상품을 좀 생각하면 괜찮을 것 같아요. 흥국생명은 이달의 특이한 점은 생명보험사 최초로 그 고혈압, 당뇨, 고지에서 저렴하게 이제 가입할 수 있는 상품을 만들었습니다. 대신에 355가 아니라 310입니다. 310. 요거는 그 전략에서 지금 310가 당뇨, 고혈압, 고지가 되는 회사가 하나손보랑 삼성화재는 310은 아니고 이제 365거든요. 이 세 회사 한번 나중에 한번 뒤에서 비교해 볼게요. 그 다음에 그 특정 순환계 주요 치료비를 출시를 했는데 제가 오전에 급하게 확인을 해서 그런지 몰라도 이게, 뭐야, 그 일반 심사형은 없고, 그 뭐야, 좀 할인해주는 건강보험에만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좀, 어, 그렇고, IBK, 하나생명은 이번 달에 종신보험이 나왔는데, 요거 여러분 다들 아시죠? 그 장기 20년 납짜리 종신보험이 하나생명도 나왔습니다. 네, 참고로 ABL 생명도 이달 한 17일 중에 출시할 예정이라고 하니까 이제 장기납 종신보험도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거의 대부분 회사들이 출시를 시작했습니다. DB손보, DB손보는 제가 보기에는 뭐 큰 변동사항 없는 것 같아요. 이번 달에 뭐 지난달과 이어서 뭐 큰 변동사항 없고 KB손보, KB손보는 제가 개인적으로 좀 치사하다고 생각하는 게 이 항암 호르몬 소식지에는 항암 호르몬 다른 회사는 이게 가입 금액 얼마 한다고 쳐놓고 KB손보는 이게 동그라미만 쳐놨더라고요. 그래서 오전에 확인했는데 역시 300으로 줄었습니다. 그 대신에 그 여기 보면 이게 항암 호르몬 보장 써놨죠. 이 가입 금액은 안 적어놨어요. 그래서 가입 금액이 300입니다. 300. 그래서 신암지후 치료비 3,000원 돼 있으면은 항암 호르몬 포함하는 보장이 1,000만 원이고 아예 보장에서 제외되는 게 2,000이에요. 그래서 그 1,000만 원에서 30%, 그러니까 30%가 항암 호르몬 보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 1,000만 원, 2천 이렇게 가입해야지 3,000이 됩니다. 농협선보는 뭐 어린이 플랜이 좀 인기 있는데 그게 뭐 큰 변동사항 없고요. 롯데선보는 뭐 15일에 이 유병자 보험이 개정된다는데 뭐 제가 볼 때는 그 뻔한 것 같아요. 그냥 그 315 또는 305에서 뭐 310, 5 이렇게 한 번에 가입이 되거나 혹은 같이 그 무사고 할인 되거나 뭐 그런 상품 될 것 같아요. 뭐 그거에는 변호사항 없고요. 메리츠 화재 이번 달에 보험료 개정이 있는데 오히려 보험료 인하된다고 하니까 한번 이거는 실제 계산을 해봐야 되는데 제가 계산을 못했어요. 그리고 뭐 통합상해 진단비가 나오긴 했는데 글쎄 이거 내용을 좀 더 봐야 될 것 같아요. 그건. 삼성화재는 이달에 삼성화재도 드디어 이제 순환계 치료비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어, 그 손해보험사들은 전 보험사가 손해계 치료비가 출시되었고 아울러 그 백세만 기형은 그 농협순보 빼고는 다 있어요. 그리고 치료별 1회 보장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농협순보 빼고는 다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뭐 농협성보도 이제 따라오겠죠. 결국에는 다 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이제 순환계 치료비는 이제 더 꼼꼼히 비교를 해봐야 되는데 그 비교는 뒤에서 한번 제가 볼게요. 하나손보는 뭐 지난달과 변동사항은 없는데 다만 그 여기 고혈압, 당뇨 추가 고지하는 상품을 3테노에서 이제 365, 385까지 확대를 했습니다. 요거랑 두 번째로 이제 프리미엄 플랜에서 질병 수술비를 1, 2종 50만 원으로 올린다고 했는데 이게 제가 뭘 설계를 잘못했는지 모르겠는데 아침에는 안 되더라고요. 근데 올린다고 했으니까 일단 요거는 다시 한번 여러 번 설계를 해보세요. 근데 소식지에서 이렇게 나왔으니까 현대해상은 뭐 지난달과 변동사항은 없는 것 같습니다. 없이 가고 있고 흥국화재도 이번 달에 많이 변경되었죠. 그래서 어린이 보험 신상품도 나왔고
그 기존에 흥국화재가 만기 주요 출입비가 있긴 있었는데 그 치료별 1회가 아니라 연간 1회만 보장했었습니다. 근데 이번 달에 다 치료별 각각 1회 보장으로 바뀌면서 또 상품을 개정했어요. 그래서 이게 또 개정했고 하나손보는 지난달과 이어서 계속 변동사항 없이 가고 있습니다. AIG, 라이나 이렇게 해서 소시지는 한번 봤습니다. 자, 이제 한번 9월 영업을 한번 종합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이번 달 변동사항인데 뭐 신상품은 한 6개에서 7개 정도 나왔고요. 나왔고 뭐 눈에 뭐 뒤에 넘어가서 하나씩 볼게요. 자, 첫 번째 이거죠. 금감원 항암호르몬 치료 보장 한도 축소 권고를 해가지고 축소를 했습니다. 근데 축소했는데, 그 생명보험사들은 변동이 없는 것 같고, 그 현대해상이 1,000만 원에서 300으로, 그 KB손보는 3,000에서 300으로, 뭐 메리츠는 100만 원으로 이렇게 세 개 회사가 줄었습니다. 근데 이 결과를 두고 또 금감원에서 뭐라고 할 수 있으니 아마도 어, 축소되면은 이번에는 진짜 그 우리 뭐 절판이나 이런 거 뭐 그런 거 많이 하죠. 근데 그거 없이 바로 또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번 달 항암 호르몬제 보장되는 회사 위주로 빠른 가동 한번 해보신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중입자 방사선 치료를 계속 확대하고 있는데 이번 달에는 제가 이제 일본 중개 서비스 제공하는 그 회사들도 같이 한번 첨가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거 한번 정리를 할 필요가 있어서 이거 뒤에서 한번 볼게요. 그다음에 이대열관은 거의 뭐 순환계 치료비로 거의 다 확대되었죠. 그래서 이거 한번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암지율 치료비랑 그 순환계 지율 치료비는 그냥 제 생각을 담아가지고 그 체크리스트를 한번 만들어 봤어요. 그래서 기회가 되시면 여러분들도 개인적인 의견을 담아서 한번 체크리스트를 한번 만들어 보세요. 왜 간병인 보장 뭐 손해를 급증했다는 기사가 나왔는데 기사를 보니까 좀 네, 기사를 나왔는데 오히려 일단은 8월 달과 비교해서 보장은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운전자 보험이 요즘 진짜 뜸하죠. 근데 뜸한데, 이제 급발진 사고 변호사 선임 비용 담보를 내세우면서 뭔가 변화를 꾀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큰 변화는 없어 보입니다. 그다음에 뭐 보험료 할인 상품 나왔고, 매년 이제 돌아오는 연말 이슈죠. 연말 이슈에 따라서 이제 건강검진 전에 대장용종 대비 플랜, 이거 한번 눈여겨보고, 종신보험 사망 유동화가 이제 본격적으로 시행이 되면서 다음 달에 이제 5개 회사에서 관련된 상품을 출시하는데, 물론 기존 상품에서도 이렇게 사망 유동화 보험, 연금 사망 보험금을 연금 보험처럼 유동화 쓸 수 있게끔 이렇게 하다고 했는데, 여러분들 그 금감원 공문 보지 마시고 직접 이게 선진국 한번 이제 설계해 보면은 연금으로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거 여러분 아실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기능이 있다 정도 같아요. 그다음에 뭐 당연히 이거 이제 기준금리 인하될 것으로 추측이 되고 9월 달에는 특히 미국이 지금 분위기로서는 0.25 하락이 아니라 0.5% 하락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자, 이거 영업 한번 보면은 어, 이 첫 번째 타이틀은 10월은 없다라고 생각을 하면 어떨까라고 해서 이제 9월, 10월 몰아가지고 좀 9월 달에 많이 좀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9월 달에 3주 동안 좀 영업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하고 그 다음에 그 10월 달에는 뭐 거의 뭐 마감한다는 기분으로 해야 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은 그러니까 이게 첫 번째는 올해 설 연휴, 두 번째는 그 5월 달 연휴입니다. 그때 보면은 그 전주로 해가지고 매출이 숙박이나 이런 거 빼고는 거의 다 줄었어요. 그리고 특히
여러분 이제 공휴일 정해놓고 면 여러분들 다 이게 뉴스 보면 아시다시피 해외로 많이 나가지 국내로 안 갑니다. 그러면 이제 해외로 나가면은 그 전주에는 또 소비 활동 안 될 거고 해외 갔다 왔으니까는 그 다음 주에는 돈이 없으니까는 또 소비 활동이 안 되잖아요. 그게 이제 통계로 증명된 겁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공휴일이 특히 이제 11일 정도 되는데 전주랑 그 다음 주는 거의 영업이 안 된다고 못 박으면 못 박아도 못 박아도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당연히 이 기준금리 인하 여러분 보셔야 될 것 같고 9월 달에는 미국이 거의 뭐 0.5% 배제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지금 이제 연금보험 같은 거 보면은 공시율이 올해 1월 달부터 꾸준히 이렇게 하락하고 있습니다. 무려 이제 0.2% 정도 했네요. 그다음에 확정금리 상품 여러분들 보시면 좋으면 한번 눈여겨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확정금리 종신보험 당연히 보셔야 되고 이번 달에 계약자 적립의 보증연금보험 출시됐죠. 그다음에 단위보증형 변액연금 이렇게 한번 세 가지 정도 눈여겨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으로 이거 이렇게 그다음으로 보셔야 될 게 이제 곧 5세대 실손보험이 출시될 예정이죠. 5세대 실손보험 이제 출시될 예정입니다. 내용 다들 아실 거고 한 가지 변수라면은 이게 아직 구체화되지 않아가지고 저도 내용을 못 찾았는데 그 6월 달 이후로 기사가 없어요. 아직 기사나 뭐 근거한 내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1, 2세대 실손보험 대상으로 그 물론 이제 전 세대죠. 그냥 5세대 실손보험 전환하느냐 아니면은 선택형 특약을 만드냐 이건데 아직 내용은 없습니다. 정확한. 근데 이 실손 선택형 특약을 내세우면은 뭐 보험료는 덜 줄어들어도 이런 그 비급여 보장 항목이 많은 이런 것들 항목에 대해서 제외되는 대신에 보험료는 줄여되겠다. 뭐 이런 내용이 되겠죠. 그래서 이건 아직 정확한 내용은 없습니다. 그렇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매년 발목되는 이슈들 눈여겨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암 치료비. 그 치료 방법에서 예를 들어 대장암으로 한번 찾아봤는데 요거는 실제로 이제 아산병원 홈페이지에서 제가 찾은 겁니다. 아산병원 홈페이지에 봤더니 1기를 제외하고는 2, 3, 4기 모두 그 수술이나 또는 항암요법만 하는 것이 아니라 수술한 다음에 항암요법을 하던가 아니면은 요거는 이제 항암요법을 시행한 후 그 수술을 하던가 항상 이게 병행 치료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그 뭐 1기 빼면은 거의 2, 3, 4기는 다 한다고 보면 되니까 거의 뭐 7, 80%는 병행 치료를 한다고 보면 되죠. 근데 암주 치료비가 기존처럼 연간 1회만 보장한다 이러면은 그 수술 혹은 항암 치료 한 번만 보장받겠죠. 근데 그 치료별 1회 각각 보장을 하게 되면은 이 각각 보장받기 때문에 더 보장 액수도 더 높아지겠죠. 그래서 이 연간 다회 치료가 더 좋다. 이걸 꼭 이런 취지로 만들어 봤습니다. 그래서 이 DB손보 자료인데 전체 암에서 보면은 약 절반 정도 이상이 병행 치료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 체크리스트를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 물론 중요도는 다 다릅니다. 그 여러분들 생각마다 다를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세 가지가 일단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일단 치료별 1회 보장하는 게 중요하겠죠.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항암 호르몬 문제 당연히 보장을 포함하는 게 좋겠고, 유사암도 기왕이면은 보험료 차이도 얼마 안 나는데 4대 유사암 모두 다 하는 게 좋겠죠. 특히 제자리암 같은 경우는 암 등록 통계를 살펴보면은 5년간 20% 증가를 했습니다. 왜 중환자실 보장이 포함되는 게 좋겠고, 당연히 보험 보장은 만기가 유리하겠지만은 보험료를 또 안 볼 수가 없죠. 나머지 한 번은 이런 틀레로 이런 항목 고려 요소로 10가지를 제가 한번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봤어요. 그래서 어떻게 비교를 했냐? 현재 이제 각사에서 백세 만기형 암주 치료비를 한번 꼽아봤습니다. 어, 백세 만기형은 총 10개 회사인데 이제 흥국화전 제가 일단 뺐어요. 그중에 항암 호르몬 문제를 보장하는 회사 요 5개 회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항암 호르몬제 보장하는 회사 중에서 이 4대 유삼이나 각각 보장하는 회사 이렇게 살펴보니까 현대, KB, 메리츠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장 한도를 고라면은 뭐 현대, KB 손보 이렇게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10년 만기형 중에서 이렇게 또 생각을 해보면은 항암 호르몬제 복용하는 회사 보장하는 회사가 10개 회사가 있는데 이 중에 그 4대 유산을 모두 포함하는 회사는 롯데 농협. 그리고 롯데로 농협은 다행히 그 치료별 1회는 아니고 암수술 또는 항암 치료 두 개를 이렇게 연간 2회 보장하죠. 그래서 조건을 보면은 롯데나 농협 이렇게 하시면 좋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10년 만기형 중에서는 롯데나 농협이 가장 유리할 것으로 저는 보여집니다. 근데 이제 항호르몬제 보장이 이제 축소된다고 생각을 하고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보면은 사실 이 항호르몬제 보장이 축소될 만하다고 생각을 한 이유 중 제가 이제 이거 축소돼도 무방하겠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예를 들어 유병 같은 경우는 그 연간 약 많아봤자 15만 원 정도밖에 비용이 수요되지 않아요. 그 다음에 5년간 복용해도 100만 원이 안 넘거든요. 그 전립선암이 조금 더 많은데 그래봤자 연간 100만 원이고 5년간 해도 500만 원입니다. 그러면은 그 우리 2, 3년 전에 암통원비가 유행할 때 뭐 그 10만 원 또는 뭐 많게는 50만 원까지 가입을 많이 시켰거든요. 그럼 그 통원비가 있다면은 굳이 항암 호르몬제 보장이 되는 암주요 치료비를 찾을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예, 물론 당연히 좋죠. 항암 호르몬제 있는 것이 좋지만 없어도 크게 나쁘진 않다. 이렇게 좀 결론을 내려도 뭐 괜찮다. 저는 그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항암 호르몬제를 제외한다. 그래도 이제 백세 만경이 찾겠다. 그러면 이런 순서로 한번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만기형 중에 그다음에 4대 유산 그리고 4대 유산 중에 종합병원부터 보장하는 회사가 있고 일반 병원부터 보장하는 회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병원부터 보장을 해서 찾으면은 현대 메리츠가 이렇게 보장을 합니다. 그래서 현대상 메리츠 이렇게 꼽아봤습니다. 비슷하죠, 근데 항암 호르몬제 제외 역시 10년 만기 중에서는 이 치료별 1회 보장하는 회사가 4대 유삼이랑 치료별 1회 모두 보장하는 회사가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농협하고 롯데 이렇게 나왔습니다, 결국. 물론 이제 이런 그 치료 그 체크리스트라든가 이런 단계는 여러분들이 그 중요하게 생각하는 항목별로 결과가 다르게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플랜이고요. 어, 이 반영했다시피 마찬가지로 현대해상은 100만 원, 300, KB는 요게 그 1000만 원에 30%니까 300, 그다음 메리츠 하자는 100, 이 8천일 때는 50이고 요거를 총합 치료비를 1억으로 해야지 100만 원입니다. 흥국화재는 그대로 요 3천까지 가능합니다. 그다음에 특이한 특화 치료 플랜인데 요거는 좀 특이한 회사라고 지난달에는 교보를 한번 소개해드렸죠. 그래서 아, 암주요 치료비랑 일반암이랑 기타 피부암, 갑상선암이 동일한 한도 적용하는 회사가 교보. 그 다음으로 이제 DB손보는 이달에 600까지 됐는데 그래도 이거 좀 500, 400으로 500으로 400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바로 보장 플랜 9월 달에부터 메리츠 화재가 바로 보장 플랜 삭제되면서 지금 암주 유출이 바로 보장 플랜 있는 회사는 하나생명만 가능합니다. 암주 유출비 보면은 생명사는 큰 변동사항 없고요. 그다음에 변동사항 없고 손보사 이건 이제 연간 1회 10회 경우고 만기 보장형 보면은 암주 치료비는 그 항암 호르몬제 변동사항 외에는 뭐 큰 변동사항 없습니다. 자, 보면은 하이 클래스,
항암 중입자에서는 저 이번 달에는 그 일본 중입자 중개 서비스 제공하는 회사들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중에 삼성생명이 도입을 했는데 이 500만 원 전체 나온 병원비에 500만 원 한도로 할인받을 수 있고 보장 기간은 납입 기간 중입니다. 그리고 납입 기간은 20년 아니라 30년 해도 더 좋을 것 같은데요. 그다음에 교보생명. 아, 이거 어떻게 지우더라? 아, 그다음에 이거 아, 그 낙서하지 마세요. 화면에 이게 어떻게 지우는지 모르겠네. 손해보험사는 DB, 하나, 롯데, 하나손보 이렇게 네 개 회사에서 중개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지금 보면은 롯데랑 그 하나손보가 그나마 3만 원, 2만 원 이렇게 각각 보험료가 좀 만만하죠. 근데 다른 회사는 5만 원, DB는 뭐 10만 원이나 하냐. 좀 비쌉니다. 자, 항암 방사선 치료 보면은 예, 뭐 1억 2천까지 되는 회사들이 또 미래농협, 흥국동양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하이클래스랑 항암 중입자를 합치면은 하이클래스 중은 현재는 그 하나손보 하이클래스 그 암지우 출입이 세 번째 그 3가 해외에 되고 나머지는 다 국내만 되기 때문에 하이클래스 넣으면은 국내 중입자 보장했을 때 가입 금액이 올라가겠죠. 멀티라이프 있는데 달러기 때문에 뺐습니다. 그다음에 그 보면은 미래나 동양, 흥국, KB라이프가 좀 암지 그 하이클래스까지 포함하면 한도가 높죠. 높고 통화밤 이렇게 해서 암주 출입이 암 보장이고 뇌는 또 제가 이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뇌는 이대주 출입이 체크리스트는 제가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무조건 보장 범위가 순환계로 가야겠죠. 예, 순환계로 가는 게 저는 맞다고 보고, 그 다음에, 정서영 씨, 예, 고르지 마세요. 예, 이제, 예, 그 다음에, 연간 보장 횟수는 이 치료별 1회로 하는 게, 제가 이제 그 뇌심 치료 프로세스를 한번 살펴보니까, 치료별 보장하는 게 무조건 유리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두 가지는 제가 보기에는 절대적인 기준 같아요. 이거 이대주 출입이랑 그 보험료 차이가 그렇게 많이 나진 않거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이게 두 가지는 무조건 들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 뭐 보장 가능한 치료 범위라든가 보장 기간 조금 특이하다면 이 상급종합병원에서 대부분 회사들이 상급종합병원만 포함하는데 제가 이 병원 리스트를 한번 살펴보니까 그 심리학원 센터까지 있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다음 뭐 이렇게 나머지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제가 생각해 봤는데 자 이제 순환계 질환 있는 회사들을 보면은 여기 삼성화재 뺐습니다. 일부러 9월 달에 나와가지고 음 순환계 질환 중에 이제 치료 방법 모두를 보장하는 회사 그다음에 이게 조금 일부러 좀 억지스러운 것도 있는데 그러니까 치료 항목 중에 수술 혈전용의 중환자실이 제일 많습니다. 근데 혈전 제거술을 빼거든요. 근데 혈전 제거술이 사실은 그냥 특약으로 추가를 해도 무방합니다. 그래서 이게 좀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게 범위를 좁히느라고 이렇게 한 거고 여러분들은 이거 무방해도 돼요. 그래서 어쨌든 결론적으로는 KB나 하나손보 이렇게 둘 중에 하나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혈전용이랑 혈전 제거 제가 궁금해서 한번 이렇게 통계를 내봤는데 결론적으로는 이 병합 치료도 많고 보면은 이 혈전 용해보다는 혈전 제거가 더 많죠. 그래서 혈전 제거가 좀 더 많더라고요. 그래서 있는 것이 좋겠다라고 혈전 제거까지 하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을 좀 했습니다. 백세만기형 보면은 이거
지금 아까 처음 소식자 때 말씀드렸다시피 삼성화재, 삼성현대, DB, KB, 메리츠, 하나, 흥국, 하나 보면은 롯데가 아직 없구나. 롯데랑 농협 빼고는 다 들어가 있죠. 그래서 치료별 일회랑 순환계까지 다 됩니다. 그래서 생명사에서는 삼성, 흥국 이렇게 두 회사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흥국은 이번 달부터 흥국이랑 삼성화재는 이번 달부터 가능합니다. 그래서 요 한번 보시면은 제가 보통 어느 회사가 딱 눈에 띄진 않고 삼성, KB, 하나 이렇게 흥국화재도 이런 회사들이 전반적으로 비슷비슷한 것 같아요. 그래서 보험료나 또는 여러분들 뭐 기타 조건 보면서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 플랜 예시고 질병별로 코드인데 이런 이거까지 고려하면은 결국 이제 현대가 제일 보장하는 항목이 제일 많긴 하거든요. 그래서 그 현대 소식지도 있던데 결국에는 현대랑 하나가 가장 넓다 이렇게 보여지긴 합니다. 이건 질환이고 이건 한번 간병보장은 뭐 변동사항 없으니까 넘어갔고 한 가지만 간병비 우리 체크 많이 하니까 KB라이프 27, 10만 원으로 이번 달에 올렸습니다. 그래서 27만 원, 27, 10회도 보험료가 많이 안 비싸더라고요. 그래서 KB라이프 역시 이번 달까지는 계속 KB라이프가 가장 좋을 것 같아요. 어, 건강검진, 이거 수술비 한번 좀 볼게요. 이거는 우리 좀 많이 좀 해야 되니까. 일단 전체 건강검진 수검 인원의 거의 절반 이상이 이번 달 10월부터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거의 뭐 4, 4분기에 많이 한다는 얘기죠. 저도 아직 안 했습니다. 그래서 점점 대장윤종은 많이 많아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렇다면 뭘 준비할까? 당연히 첫 번째로 저는 이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대장용종 제거, 어쨌든 없는 분들 이걸 많이 하겠죠. 그래서 한번 수술비를 체크했는데, 제가 중요하게 생각한 거는 일단 종합병원까지 검진을 상업병원보다는 종합병원까지 많이 선택을 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종합병원까지 하는 게 좋고, 그래서 종합병원 중에서 한번 선택을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일단 하나생명이 가장 좋고 대신에 하나생명은 아직 우대고개 플랜이 가능합니다. 이거 우대고개 플랜은 7대 이거 100만 원까지 들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근데 이게 9월 13일까지만 판매합니다. 그 9월 13일번호는 우대고개 플랜 없어집니다. 그래서 그래도 하나생명이 가장 유리하고 이거 ABL 이거 오타네 지금 보니까. 왜 오타지? 이것도 다시 보면 왜 롯데, 하나손보 이 정도 두 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하나손보 이 종이 50 들어가면은 이 하나손보도 나쁘진 않거든요. 근데 아침에 설계를 해보니까 이게 아직 안 돼가지고 제가 아직 잽싸게 다시 고쳐놨습니다. 그래서 이 설계고 50이 되면은 50 넣어도 될 것 같아요. 하나손보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수술비 보면은 그래서 대장영종 찾으신 분들은 일단 한화생명 위주로 조금 많이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종합병원 기준 했을 때 종합병원 기준 그다음에 1년 이내에 수술 시 감액 없이 가장 많이 들어가는 회사가 한화생명하고 하나선보도 들어가는데 하나선보는 좀 보험료가 좀 비쌉니다. 예. 그다음에 수술비 중에 또 체크한다면 3종 300 들어가는 회사들. 그러니까 그 어떤 분께서도 좀 질문 주신 내용이 있었는데 척추 관련 수술이, 그러니까 척추 질환 수술이 한도가 높은 회사 찾으시는 분들은 이 3종 수술 많이 주는 회사를 찾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삼성 미래 흥국이고 그다음이 손보에서는 이거 손보에서는 하나 손보가 좋은데 하나 손보도 좋죠. 하나 손보도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척추 관련 질환 수술은 300 위주로 보면 됩니다. 아, 참, 여러분들 또 한 가지, 대장윤종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또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게, 지금 이번 달, 메리차제는 작년부터 이미 대장윤종 2종이 아니라 1종으로 바뀌었고요. 흥국화제는 제가 약관을 아직 확인을 안 해봤는데, 소식지 내용상으로는 이달부터 대장종을 1종으로 바꿨습니다. 그러면 이제 메리츠, 흥국화재 슬슬 이제 뭐 다른 보험사들도 이제 대장종을 1종으로 바꿀 수가 좀 가능성도 좀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그 대장종이 어쨌든 손해율이 높은 만큼 한도도 좀 줄어들고 그다음에 그, 그 종수술비에서도 바꾸려는 움직임이 좀 보이고 있습니다. 예, 그 유병자는 이번 달부터 제가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그 3, 고지 유형별 유형자를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고지 유형별 보면은 생명사 중에서는 어, 아직 생명사는 여기 3회로는 조금 그래도 많이 활발해졌는데 초경증은 여전히 좀 많이 아쉽죠. 네, 아쉽습니다. 많이 비어 있죠. 그 다음에 이번 달에 생명보험사 최초로 고단고지 포함한 3테노 간병보험이, 아니, 유병자 보험이 출시됐습니다. 그 대신에 생명보험사들은 요 예외 질환이 좀 손해보험사보다는 좋은 것 같습니다. 보면은 손해보험사들은 개수도 작고 이 최대 인수도 좀 제한을 많이 두고 있는데 생명보험사들은 거의 뭐 제한 없이 질환도 굉장히 많게 가능합니다. 자, 손해보험사는 뭐 삼 3회로도 다양하고 중증 유병자도 많고 그 초경증 유병자도 고지 유형별 굉장히 다양하죠. 그런 장점이 좀 있습니다. 자, 이번 달에 넘어가고 자, 이번 달에는 한번 비교해 볼게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 추가 고지 해가지고 보험료를 절감하는 플랜입니다. 그 365에서 310 초경증 중에 한번 비교해보고 그 다음에 355 이렇게 비교를 한번 해보면은 자, 일단 그 흥국생명이 저렴하긴 한데 그 항상 여러분들 생명보험사들이 기본적으로 겉으로 보기에는 보험료가 저렴할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이제 손해보험사들도 선택할 수는 있긴 있는데 그 생명보험사들은 기본적으로 납입 면제가 없고 삼성화재랑 하나선물 납입 면제가 있기 때문에 보험료가 좀 비싼 것도 있습니다. 그것까지 반영해도 그래도 흥국생명이 좀 저렴한 것 같긴 한데 그리고 흥국생명이 그래도 저렴한 것 같긴 하거든요. 여러분 보시면 하나는 왜 이렇게 비싸지? 이 특정 순환으로 해도 별로 하나는 좀 보험료가 좀 많이 비쌉니다. 흥국생명이 항공이 좀 잘 나가긴 했네요. 그래서 보험료가 좀 저렴합니다. 참고로 흥국생명 여기 이대주 출입비가 이달부터는 특정 순환계 가능합니다. 가능하니까 보면 되고 그다음에 355 보면은 한화보다는 KB손보가 좀 보험료 저렴하고 그다음에 그 KB손보는 고지혈증까지 고지할 수 있죠. 그래서 고지혈증까지 고지를 하면은 최고 9만 원대까지 남자는 9만 원까지 보험료를 낮출 수 있습니다. 그래도 삼성화재가 더 저렴한 것 삼성화재는 365죠, 참. 365좀 아쉽네. 그래서 3호는 그래도 한번 그 저렴한 회사랑 비교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아무튼 이렇게 됩니다. 근데 또 KB 이번 달에 보험료 개정되는데, 그건 아직 제가 못 해봤습니다. 하여튼 뭐 바로 부장 플랜은 이달에는 일단 하나는 되는 거 맞고 DB는 DB 생명은 저 이번 달 아직 안 봤는데 별말 없으니까는 되겠죠. 될 것 같고 메리차트는 종료됐습니다. 그래서 그 암 주요 치료비까지 그 바로 보장 플랜 찾으시면은 하나생명이고 그냥 진단비만 찾겠다 그러면은 DB나 하나입니다. 네. 자, 우리
운전자 보험은 진짜 수요가 많이 줄어드는데 그럴 수밖에 없다고 좀 느껴지는 중에 하나가 점점 이제 발생 건수가 좀 감소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거는 이제 연구 결과를 좀 제가 찾은 건데 여러분들 이제 차에 보면은 굉장히 이제 안전장치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죠. 점점 이게 늘어나면서 이게 전체 교통사고 건수 하락에 많이 기여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어떻게 보면은 안전장치가 발달하면서 사고 건수도 줄어들고 그러면 운전자 보험 관심도가 감소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이런 틈새를 찾아야 되는데 그 틈새 중에 하나가 이런 이제 급발진 사고입니다. 급발진 사고. 특히 고연령대 분들이 사고 나면 일단 급발진으로 많이 주장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이제 가을달 이 10월 가을 맞아가지고 한 가지 또 이제 단기적으로 마케팅할 수 있는 거는 역시 9월하고 10월은 교통사고 사망 건수가 가장 많은 달입니다. 특히 전세 버스가 많죠. 가을 등산도 많이 가고 단풍 구경도 많이 가고 또 10월에는 추석도 있고요. 그래서 이번 달에는 플랜 한번 볼게요. 급발진 사고는 현재 KB 흥국 메리츠는 500이고 롯데하고 하나는 1000만 원입니다. 이 급발진 사고 자체가 보험료가 안 비싸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급발진 사고까지 너- 마케팅 하겠다 그러면은 롯데하나 하나선보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단풍구경 가서 등산 사고가 가장 많은 달이 10월, 9월, 10월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뭐 뉴스나 또는 뭐 커뮤니티에서 돌아다니는 거 보면은 우리나라 등산객들이 가지 말라는 곳은 꼭 가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이 등산 사고가 많은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뭐 상업 예, 이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 종신보험 사만보험 유동하는데 된다고 하시면 될 것 같고 자 이제 한번 예정이율이 어떻게 줄어드나 한번 제가 아니면 통계를 내봤어요. 그래서 2013년, 14년에 일시적으로 늘었는데 2024년 1월 이후로 10년 내 3%에서 현재는 2.7%로, 그다음에 10년 후 2.1%에서 1.6%로 보면은 10년 내까지는 폭이 그렇게 많지 않은데 10년 후는 거의 0.5%나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단기나 종신보험 때문에 이 10년까지만 환급률에 집중을 하고 그다음부터는 환급률을 포기하겠다는 얘기죠. 그래서 거의 보면은 1%짜리들이 굉장히 많죠. 예, 많이 줄었습니다. 이달 동양생명이 5년 납을 삭제를 해가지고 하나 AB의 신한라이프 이런 순서가 되겠습니다. 7년 납은 하나처브 동양, 10년 납은 하나동양처브 이렇게 되겠습니다. 중장기 납은 뭐 이번 달에는 아이밀라이프가 뭐 환급률을 개정을 했고 그다음에 ABA라고 하나생명 이 두 회사도 신상품을 내놨습니다. 이거 갑자기 왜 이렇게 이걸 내놨냐면요. 보험금 청구권 신탁일을 또 이제 하나생명에서 한다 그래가지고 한번 또 추가해 놨습니다. 그러면서 하나생명에 이 상속종신보험을 출시를 했습니다. 보험금 청구 신탁은 제가 많이 설명을 드렸죠. 네, 설명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거 이제 뭐 봐야겠죠. 계약자 적립액을 보증하는 연금보험입니다. 기존에는 KB라이프에서 있었는데, KB라이프에서 판매 중단했다가 이번 달에 다시 출시를 했습니다. 일단 아이미라이프를 보면은, 일단 7년단만 가능합니다. 다른 건 안 되고, 7년단만 가능하고, 7년 시점에 적립액이 100%가 되고, 그 다음에 10년 시점에 125%가 됩니다. 그리고 12년이 있어요. 12년. 12년 시점에 130이 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 영웅 개시 시점에는 156%를 보증해 주는데 공식이 이래요. 그러니까
지금은 얘는 어떻게 되더라? 40세에서 60세, 이게 20년이니까 8, 10, 16, 146이 돼야 되는데? 60, 보험기간이 20년, 80, 146, 150이 되지. 그래서 아무튼 이거 이렇게 하니까. 그래서 요거를 제가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2.5%짜리 은행 예적금으로 비교를 해놓은 게 요 환급률이 요겁니다. 그래서 7년까지는 아무래도 은행보다는 덜하고, 그런데 이제 10년부터는 확실히 높죠. 10년에는 125, 12년에는 130, 이렇게 좀 높아집니다. 그래서 요 은행 이자는 당연히 그 2.5%가 계속 고정이 돼야 된다는 가정이 붙죠. 그래서 이게 하여튼 10년 지나면은 은행보다 좋다는 게 2.5%라는 가정시 증명이 됐죠. KB라이프 볼게요. KB라이프의 장점은 5, 7, 10 이렇게 납입 기간을 다양하게 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우리 7년 납과 똑같이 비교를 해보면은 7년 시점에 100, 100, 10년 시점에 125, 125, 그 12년 시점에 KB라이프는 보증액이 없습니다. 그래서 130이 되고, 그 다음에 25년 시점, 그러니까 40세 남자가 65세 연금 개시할 때입니다. 요거는 환급률이 아니라 그 연금 개시 시점에 연금 개시 최저 기준 연금액이에요. 그래서 KB 라이프는 155고 아이엠 라이프는 156이 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7년 납으로 하시면은 아이엠 라이프가 좋고 5년 납, 그러니까 그 외 납입 기간은 없으니까 5년 납 또는 10년 납을 하면 좋은데 당연히 5년 납으로 많이 하시겠죠. 그래서 5년 납은 KB 라이프 뭐 선택이 없고 7년 납은 IMF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뭐 그 외에 다양한 연금 요거는 7년, 10년, 12년 시점에 중도 해지를 해도 요 환급률을 보증받습니다. 대신에 이 연금으로 개시할 때는 반드시 연금으로 개시해야지 이 금액을 보증받습니다. 마찬가지로 요거는 환급률을 보증하는 게 아니죠. 연금액을 보증합니다. 그 연금액만 따지면은 당연히 변액이 더 높고 그중에 KDB 생명, 아이엠라이프, 삼성생명수는 연금액이 더 많습니다. 단 그 예금자 보호 한도가 9월부터 5천에서 1억으로 늘었죠. 그 관련해서 생각을 하면은 그러니까 보험사 못 믿어 하시는 분도 계실 수 있으니까 이 보증형 공시연금보험은 예금자 보호 1억까지 된다는 것까지 고려하면은 이 상품도 나쁘진 않습니다. 예. 연금저축 세액공제입니다. 세액공제는 뭐 다들 아실 거고 이번 달 그 금리 하락과 아울러서 생각해 볼 수 있는 회사가 KDB 생명입니다. KDB 생명은 5년간 3.5%고 그다음부터는 공시율을 적용합니다. 그래서 현재는 2.5%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상품을 만약에 이제 40세 남자가 가입을 해서 60세 연금으로 개시를 한다. 그랬을 때 그 총 얼마를 받게 되느냐 이걸 계산해 본 겁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받게 되는 금액은 그러니까 연말정산 환금액, 연금으로 받는 금액 다 더해서 더한 금액하고 연금소득세 계산했을 때 뺐을 때 얘기입니다. 그랬을 때 약 1억 1천만 원 정도 됩니다. 자, 기타 우리가 알아봐야 될 상품 중에 건강검진 뭐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고당 대투 한번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고당 대투 한번 비교해 봐야겠죠. 아, 고당 대투만 보면은 어, 고혈압, 당뇨, 교보생명이 500으로 가장 높고요. 그 다음으로 높은 회사가 KDB, 흥국, KDB 괜찮네요. 그다음에 이제 ABL 다 300이고 하나생명, 맞다, 하나생명 있었죠. 하나생명. 그다음에 높은 회사 없네요. ABL 푸본 300이었던 것 같은데. 예.
흥국, KDB 이런 회사들 위주로 고당대통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교보, ABF, 흥국, KDB, 하나생명, 투본 이렇게 한번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보험료 할인인데 이게 저는 이게 좋은 것 같기도 하고 안 좋은 것 같기도 하고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왜 안 좋냐면은 그러니까 왜 좋으냐면은 무조건 이제 초연도만 규제하면은 무조건 유리하거든요. 근데 이게 이게 보험회사에서 가입서에서 표시를 안 해놓은 이유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보험료가 어떻게 할인 적용되는지를 계속 찾아봤는데 안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가입 시 현대해상 같은 경우 8만 6천 남자가 40세 남자가 8만 6천 원이에요. 그러면 이 보험료가 5년 때까지 유지되는 게 아니라 계속 오릅니다. 그래서 올라가지고 보험료가 좀 나중에 더 높아져요. 예를 들어서 10만 원 했을 때 가정이거든요. 그 소시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현명한 납입형으로 가입을 하면 6만 9,300원으로 보험료가 좀 저렴한데 보면은 점점 보험료가 오르죠. 보험료가 오르면서 할인폭이 쭉 감소합니다. 그런데 할인폭이 감소하다가 결국에는 그 원래 5년 뒤에는 원래 가입하려 했던 보험보다 보험료가 더 올라가요. 약 3% 높습니다. 그러면은 결국은 그 5년까지만 20년 납으로 가정했을 때 5년까지만 보험료가 저렴하고 나머지 15년은 비록 한 3,900원이지만 더 비싸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좀 걸러지더라고요. 여기서 물론 이때 건강하다 그러면은 이 보험료를 적용받습니다. 물론 그 보험료를 건강하면 보험 적용받게 되는데 그러면은 굳이 이런 보험료 적용받긴 하는데 보험료가 오른다는 점을 이 고객이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이걸 좀 이해를 좀 시켜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물론 이 상품이 좋긴 좋아요. 초유차 할인되고 선할인되고 또 건강하면은 보험료가 인상되더라도 어쨌든 일반 고지형보다는 저렴하다는 장점이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근데 보험료가 오르고 만약에 건강하지 않으면은 계속 인상된 보험료를 내야 된다는 점 이런 거까지 고려하면은 반드시 이거를 고집할 필요가 있을까라는 좀 안 좋은 생각도 좀 해봤습니다. 어쨌든 그건 여러분들이 좀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주택화재보험 관심 가질 때가 됐죠. 주택화재보험은 뭐 비교할 필요가 거의 없지만 그래도 굳이 비교를 해본다면은 급배수 관련해서는 좀 보장은 솔직히 하나손보가 가장 좋다고 하는데 하나손보는 면책 기간도 있고 가입 조건도 좀 아파트 빼면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 웬만하면은 다 받아주는 회사가 메리츠입니다. 메리츠. 그다음에 근데 또 메리츠의 단점은 주택 임시 거주비가 좀 별로더라고요. 주택 임시 거주비까지 고려하면은 현대 DB가 좋은 것 같거든요. 예, 현대 DB가 좋은 것 같아요. DB 됩니다. 신상품은 좀 보면 될 것 같고. 예, 자, 이상으로 9월 영업 이슈 요약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이제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은 한 5분 동안은 제가 채팅방에서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 고생하셨습니다. 아, 설명 열심히 할게요. 다음에 한번 하고 자료는 그 출력 어느 회사인지는 모르겠는데 그 제휴된 회사들이 있어요. 그 회사에서는 그 인터넷이라고 해야 되나? 그걸 보면은 거기에 올라져 있을 겁니다. 그 제휴되지 않는 회사는 죄송하지만 없습니다. 예. 몽땅 출력하시면 되고요. 운전자 보험은 안 바뀝니다. 바뀌는데 그 사이트는 그 각 회사 교육팀에 물어보세요. 교육팀이나 그쪽에 보세요. 교육팀. 회사 교육팀이나 그 인터넷에 들어가 보세요. 제가 제공하진 않습니다. 운전자 보험 바뀌는데
그, 그 예를 들어 지난달에 삼성화재에서 뭐 신급별 변호사 선임 비용 출시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다시 보니까 그 신급별도 있고 예전에 그 변호사 구형 있죠. 그것도 있더라고요. 그냥 같이 팔더라고요. 근데 이번 달에 메리츠 화재도 제가 보니까 신급별도 내놨는데 기존에 있던 똑같아요. 예. 아, 이거는 한 오후쯤 되면은 그 유튜브에 올려놔 있어요. 저 유튜브에 이거 끝나고 유튜브에 올려 있어요. 그 끝나고 설계사 아카데미에다가 공지를 해놓을게요. 예. 아, 이거 잠시만 녹화를 눌러야 돼. 녹화 중지.